자, 세월호 CCTV를 복원해 봤더니 그 CCTV 영상에서 1박 2일과 강남 스타일 등이 나오더라. 나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뭔가요? 핵심은 뭐냐면 세월호 CCTV DVR이 조작했다는 그 의혹으로 지금 특검이 사실상 시작된 거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그 DVR이라고 올려져 있는 그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배에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꺼내 오던 물건들을 위에다 이제 그 바지선에다가 이렇게 막 올려놓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DVR이라고 하는 게 버려져 있었던 것들을 세월호 유가족들이 발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슈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해경이 건져 올렸네, 뭐 그 UDT가 건져 올렸네 이런 논쟁들이 해경이냐 해군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 DVR을 건져 올린 영상이 조작됐다는 의혹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정부를 믿지 못해서 어떤 분한테 분석 의뢰를 합니다. 김땡땡 교수한테. 김땡땡 교수한테. 근데 그걸 해서 특검이 다시 이걸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MBC가 이 파일을 입수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갑자기 1박 2일 화면이 들어있고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같은 노래가 들어있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그 CCTV를 운영하시는 많은 이 자영업자들은 금세 이해하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1부터 100까지 있으면 CCTV는 1부터 100까지 쭉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00이 다 차면 1부터 지워가면서 다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모든 그 기록을 다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장 용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48시간 후에 지워지든지 7일 후에 지워지든지 한 달 후부터 지워지든지 설정한 그 시간에 따라서 뒷부분부터 삭제되면서 다시 그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뭐 내가 이거 잠깐 그 영화 보기 위해서 잠깐 다운로드 받아놔야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는 하드디스크예요. 그거는 DVR이라는 장치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이제 1박 2일 재밌는 거 있으니까 잠깐 저장해놨다 봐야지 이런 식으로 넣어놨다가는 바로 삭제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 DVR이기 때문에 DVR에는 CCTV 영상 말고는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옮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도 폴더로 나눠서 이거는 몇 월 며칠에 작성한 거고 이거는 어떤 부서에서 작성한 거고 이건 누가 작성한 거고 폴더를 나눠서 정리를 하잖아요. 포렌식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엄정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1박 2일 영상이 들어갔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김땡땡 교수의 주장대로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방송용 노트북 그 선장실이나 이제 그 방송실에서 운영하던 노트북하고 같이 포렌식을 하면서 그 데이터가 섞여 들어갔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말이 안 사실 되나? 그거는 전문가로서 할 말이 아닌 거죠. 그거는 일반 20살짜리 알바가 데이터 정리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모 교수 주도하에 복원을 했고 같이 도왔던 복원업체 팀장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포렌식을 할 때는 포렌식 과정을 편집 없이 또 다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때 당시 화면을 보면 카메라가 있는데 김모 교수가 이 복원하는 업체 팀장한테 이걸 녹화하지 말라고 해요. 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원업체 팀장이 김 교수가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요청사항을 제가 받아들인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법원의 요청사항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답을 하거든.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중요한 파일이 나왔을 수 있는데 고의로 그걸 덮어쓰기 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그렇게밖에 설명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영상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그 세월호 생존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게실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날아갔다. 강한 충격에
충격음이 들렸고 그 사람이 이제 심한 사람은 문 밖으로 튕겨져 나간 사람도 있다 하는 그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당시 승객들이 불안해하거나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영상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신기한 거죠. 그 세월호 안에 CCTV가 뭐 2대만 있어가지고 앞뒤로만 찍었던 것도 아니고 수십 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수십 개의 카메라에 단 하나도 그런 그 증상이 안 찍혔냐 이거죠. 그 승객들이 생존한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거. 충격음을 들었다. 그리고 몸이 심하게 이렇게 쏠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똑같이 증언하고 있는데 영상으로는 그런 증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이런 조작됐다고 의심되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보건업체가 당시 보건 장비인 PC3000이 이미 폐기됐고 작업 기록도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분노하는 게 난 그 김모 교수가 누군지 알거든요. 얼굴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를 못 믿어가지고 사실 사설업체와 그 당시 그걸로 굉장히 좀 어떤 주장 때문에 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고 맡겼단 말이야. 근데 뭐 PC도 폐기됐고 작업 기록도 전혀 남아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했다면 이거는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느낌 들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것도 전문가로서 정말 자격 없는 소리죠. 만약에 내가 야동을 저장했던 하드디스크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 좀 복원해 주세요 하고 이제 맡겼던 거라면 그 작업 기록 없어도 되죠. 그 당시 돈 받았고 작업해줬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세월호 사고 관련된 증거물이잖아요.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보관해도 보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걸 왜 보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작업했던 PC3000? 그 장비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 학교에서 운영하든 회사에서 운영을 하든 그 자산으로서의 어떤 감가상각 가치가 끝나고 나면은 그 절차상 폐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 작업했던 기록 자체는 내 자산이거든요. 작업자인 전문가인 내 자산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의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규정에 10년만 보관하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내 죽을 때까지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기술을 가지고 이런 사회적 기여를 했다. 내가 이런 능력 가지고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는데 내가 역할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죽는 순간까지 보관해야 되는 기록을 왜 없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군다나 김땡땡 교수가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요청했다잖아요. 그게 너무 웃겨. 포렌식 하는 장면을 찍지 말라는 거거든. 예.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참.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장면을 찍는 거냐면 이렇게 화면 있죠. 내가 이제 그 컴퓨터를 조작하는 조작자고 컴퓨터 화면이 있으면 제 등 뒤에서 이제 그 화면을 찍고 제 목소리까지 같이 찍습니다. 그러니까 포렌식이라는 게 특별한 기술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녹화에 들어가게. 자, 이제 PC 전원 켭니다. 켜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A 폴더에 들어가겠습니다. A 폴더 열렸습니다. A 폴더 이제 파일이 14개가 있네요. 14개 중에 첫 번째 파일명은 뭡니다. 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디지털 데이터가 훼손 없이 누군가의 조작 없이 처음에 발견된 그 상태로 법원에 제출됐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그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보관해야 되는 기록인 거예요. 내가 들어보면 그게 완전 필수 작업인데 그렇죠.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의심가는데? 지금 그 제출되어 있는 이 디지털 데이터가 훼손된 건지 아닌지 아무도 검증을 못 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법원이 당시에 이거를 복원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했다는 거예요. 요러니까 세월호에 대한 의혹이 더 생기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누가 우리 쪽 사람이고 누가 세월호를 진짜로 진상규명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인 것처럼 들어왔던 소위 말하는 프락시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당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안타깝네요. 그때 DVR이 발견됐던 당시에 정말 아마추어 동호회에서 들어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했을 것 진짜. 같아요. 이 사람한테 믿고 사실은 유가족들도 나름 이 사람에 대한 배경을 조사를 하고 믿을만 해서 맡겼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무서운 이야기죠. 진짜 무서운 이야기네요. 어차피 특검이 지금 다시 그 데이터 검증을 국가수에다가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오류는 발생하기가 사실상 가능성이 0%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면. 컴퓨터로 알바를 해본 사람이면 다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또 만든 거예요. 근데 김모 땡땡 교수가 공교롭게도 최근에 자기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을 이제 없애진 않았는데 방송 그만두는 거 선언하고 사라졌어요. 더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궁금하죠. 네. 누군가 돈을 대지 않고서는 이런 그러니까. 행위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어떻게 그래? 예. 그리고 유가족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선임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고 그 동안에 그 눈물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그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예. 참. 그런 부분이 그 과정을 다 함께 거치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소위 음모론은 박근혜 정권의 특성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나쁜 의도나 뭔가가 없다고 치더라도 과도하게 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생긴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CCTV가 사고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영상이 녹화가 안 되고 수도 없이 많은 조작 의혹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땐 음모론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뭔가 숨겨야 될 것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게 뭐였는지를 밝히는 게 진상규명이에요. 되게 간단히 말하면. 근데 포렌식 이 CCTV 영상 복원에까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무섭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막 박근혜를 무너뜨린 뭐 징글징글한 뭐 아직도 세월호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상도 하기 싫으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고등학생들이 일반인 포함해가지고 304명이나 그중에 아직도 시신 수습 못한 사람도 여러 명 있거든요. 그게 음모론이 없다고 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배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뒤집어지는데 배 안에다가 가둬놓고 나오지 말라고 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수장시키는 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예. 뭔가 이상하다. 내 새끼나 내 가족이 죽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 이상한 점을 밝혀내는 게 진상규명이에요. 문재인 정부 5년 차예요. 우리 대통령 임기 지금 1년도 안 남았습니다. 특검도 지금 기한이 거의 다 끝나가요. 최소한 왜 죽었는지와 합쳐져서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CCTV 복원일 거 아니야. 네. CCTV가 쫙 비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영상으로 뭔가 추정할 만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CCTV에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영상은 없어. 그리고 그 신상철 대표가 그 관련한 거 우리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방송하신 거 보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이랑 엄청 다른 것들 많아요. 예.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분석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식의 사건이 일어난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세월호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했던 건 왜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그 당시 박근혜가 지지율 관리 때문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첫 번째 위기를 겪었던 게 대구에서 확진자 폭발했을 때 그때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을 때거든요. 만약에 박근혜처럼 접근을 했다면 검사자 수를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확진자 수 확 줄어들고 그냥 여전히 잘하고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네.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더 많이 검사해라.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내야 된다. 선거가 코앞인데도.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국민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박근혜를 보면서 느꼈던 그 분노, 그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는 그 안도감은 너무나 합당하고 합리적인 건데, 윤석열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어떤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무도한 것들이 등장해가지고 자꾸 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들을 희화화시키고 왜곡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30%씩이나 있는 거고. 예. 자, 지금 광화문 내 공사를 이유로 오세훈이 기업 공간을 철거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거 진상규명도 안 된 사건이야. 광화문은 세월호한테 어떤 거냐면 박근혜 정권한테 이 사건 진상규명해달라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집회하고 단식하고 했던 바로 그 자리거든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박원순 시장님이 계셨을 때도 이 세월호 광장 재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었잖아요. 계획이 되어졌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유가족분들이랑 충분히 이제 이야기하고, 일단 광장 조성하는 공사 기간에는 임시로 옮겼다가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를 하자 계속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광장이 조성되고 재조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자라는 유가족과의 합의 없이 일단 철거 이렇게 통보가 된 상황이어서 아마 유가족분들이 많이 당황하시고 그게 좀 처음에 그런 그 것 같습니다. 기업 공간이라고 하는 게 네. 처음에는 천막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거 꼴보기 싫다고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상규명 작업도 안 끝났어. 다른 게 없어요. 공사하려다 보면 치울 수도 있죠. 어디로 옮길 수도 있고 대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치워 이렇게 된 거거든요. 9.11 테러 자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9.11 테러 자리에 건물 새로 안 지었어요. 기업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게요. 그 윤석열이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가 상품백화점 무너진 자리잖아요. 사실은 상품백화점 그 사고 당시에도 1000여 명의 사상자가 있어요. 예. 500명이 넘게 죽었고,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원했던 게 사실 그 자리에 추모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는데 만들어주지 않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은 거죠. 옆에 가면은 조그만 그 탑 같은 게 있습니다. 멀리 가야 돼요. 양재 양재 시민의 시민의숲까지 너무 거리가 먼 예.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에 만들어야지 예, 맞아요.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러면 돈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치요. 강남 노른자의 땅을 그럼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이게 정말 지금 이런 천박한 얘기예요. 생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월호를 지금까지 비하했던 거예요. 유족들이 돈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다. 그 세상이 되게 웃긴 거거든요. 이 새끼들은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호 그 기업 공간이 세월호 유가족만의 공간이 아닌 거예요. 거기 같이 함께 참여했던 시민들,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신 시민들이 거기에서 같이 릴레이 단식하고 함께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가족만의 공간이라고 잘못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합리적 중도 느낌의 정치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거예요. 정광훈님의 이 패거리들이 봤을 땐 세월호 기업 공간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원하게 쓸어주는 거지. 광화문 공사 그 이유를 들어갖고 결국 오세훈한테 도움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내가 시장으로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감한다 하고 뭔가 공감력 갖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26일까지 빼세요. 방 빼세요. 대안도 없이 이렇게 돼버리는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호에 대한 의혹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세월호 사건은 그 사건 당시 의혹뿐만 아니라 전개 과정에서 하다못해 CCTV 포렌식 과정에서도 의혹이 생겨버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새날 재밌는 정치 시사는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